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소화불량이 오는데요. 평소 소화불량이 있다면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종사님께서 밥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뭔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좀 급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남들보다 좀 빨리 먹고 이거를 고치고 싶어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빨리 먹으면 뭔가 어떤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 급하게 먹게 되면 먼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속쓰림 증상,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양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음식 자체를 빨리 먹는 습관을 들이다가 보면은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이 급하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제 속성에 젖어들게 되기 때문에요. 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아픈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식사 후 경험했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바쁜 현대인은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식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 보니 식사 후 속쓰림이나 더부룩한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과식, 자극성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와 음주는 소화기관을 괴롭히고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소화불량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고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데요. 현대인이 흔히 겪는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 삶에서 정말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원인, 그리고 또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잘 겪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예,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겪는 원인은 먼저 이제 음식을 과식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현대인의 이제 패턴 생활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이제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서 저녁 때 이제 폭식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식사를 많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야식, 그래서 이 삼식을
됩니다. 이 삼식으로 인해서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몸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의 실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장 자체는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우리 몸의 산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내 몸을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인터넷이나 PC,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일을 하고 또 머리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몸 쓰는 일이 적어지면서 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위장관계 질환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살면서 자주 겪게 되는 증상들 중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정확히 어떤 걸 말을 하는 건지 박사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이런 대장의 기능 자체가 잘 안 되면서 팽만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더부룩함. 그런데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배가 부르다. 그 다음에 자꾸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눕고 싶다, 졸린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적게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발현상의 증상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여성분들,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배가 아프다든지 먹고 났는데 소화는 잘 된 것 같은데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환자들이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파. 나는 소화가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해. 또 나는 소화가 안 되면 설사를 해. 이렇게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속쓰림의 증상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생목이 잘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식도 쪽에 흉부 이쪽에 이제 자결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명치 부분이 이제 속이 쓰리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통틀어서 뭔가 가슴이라든지 배가 고춧가루 뿌린 듯 화끈거린다. 이런 경우에 이 증상을 이제 속쓰림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속쓰림의 증상이 되게 다양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소화 불량도 박사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가 빵빵해지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그 미묘한 느낌을 그냥 소화불량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화불량의 증상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가 빵빵해지면서 이게 그득하고 소화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소화만 안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의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을 표시하는 분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 방금 말한 것처럼 복부가 팽만한다, 배가 아프다. 또 하나는 이제 배가 속이 조금 쓰리다. 또 하나는 배가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또 나는 소화가 안 되면 설사를 한다. 이런 증상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하나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린다. 이 경우에도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원인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배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2가지로 일단 남자, 여자 이제 음과 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면 속이 더부룩하다, 눕는다 이 표현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소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머리가 아프다, 네. 가슴이 답답하다 네, 이런 네. 표현을 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소화가 안 되면 등을 두드려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 위장이나 배 쪽에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머리라든지 등이라든지 예, 가슴이라든지 이쪽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도 5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소화불량이 생기는 원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소화불량에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급하게 먹는다든지 또 빠르게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떠한 원인에 생기는 과식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위장 자체에서 이제 힘이 없게 됩니다. 음식을 네네. 먹으면 위에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는 힘이 없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몸이 차신 분들입니다. 한방에서 이제 소음인 체질이라고도 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우면 우리 근육량, 운동 자체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위장관도 운동을 하고 위장관에서 이제 소장으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음식물을 소장이 받을 만큼 적절하게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몸이 차신 분들은 위장도 운동을 안 하고 소장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는 좀 찬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날씨가 추워지면 소화가 안 돼. 이렇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 소음인, 몸이 차신 분들의 큰 역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러다 말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이 소화불량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살면서 소화불량 증상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소화불량, 음식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될 때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설사를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속쓰림이나 너무 급체 같은 것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네네.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찾아서 꼭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네. 3개월이 지나는 경우에는 이제 소화불량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렇게 이제 3개월 이상이 되면 소화불량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더 길게 이제 방치를 해서 이 만성이 됐을 때 만성 소화불량을 좀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내려가서 위염이나 이제 위궤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췌장, 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과민성 대장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소화가 안 될 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네.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심장 쪽에 문제가 와서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위장관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보내줘야 이 위장관이 암죽처럼 만드는 작용을 잘 하게 되는데 이 작용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60이 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소화불량 증상이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등 쪽까지 같이 아프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심장에 병증이 있을 때 연관통 자체가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뭔가 저리고 왼쪽 가슴이 뭔가 뻐근한 느낌이 대체로 오면서
우리 젖가슴 뒤쪽에 등 쪽에 이런 통증이 올 때 심장에 이제 연관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내과 그리고 뭔가 속이 불편하면서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예전과 다르게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낮에 진료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네.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 나는 그냥 소화기가 원래 약해, 뭐 약한 체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크게 우리 시청자들은 많이 알겠지만 대표적인 게 소음인 체질입니다. 네네. 원래 위장 기능을 약하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몸이 차신 분들이 위뿐만이 아니라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십이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몸이 차진다는 것은 연세가 이제 60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루로 보면 밤에 조금 더 소화가 안 된다.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체질적인 경우가 몸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기의 증상이 음식을 과식해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바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오신 분이 하나가 있고 몸이 차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몸이 예민하신 분들,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 중에도 피부 자체가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고우신 분들이 몸이 이제 예민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잘 나타나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소음인, 누가 봐도 소음인인 친구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손발 차고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예민하고. 근데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식사 시간의 차이도 현저하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양도 엄청 적게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속상한 거죠. 어쨌든 간에 같은 돈을 내고 먹는데 좀 먹어라. 내가 안 먹히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종종 오가곤 하는데 이런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흡수가 잘 되거나 소화가 잘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박사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은 동의보감에 보면 선천적으로 위장이 좀 크신 분이 있고 선천적으로 위장이 작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밥을 2그릇 먹었는데도 뭔가 좀 덜 먹은 듯한 느낌이 있고 어떤 분은 한 그릇만 먹어도 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음식이 먹히지 않는데 드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 위장관이 운동이 안 되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바로 체하게 됩니다. 또 체하는 게 오래 계속해서 되다가 보면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이제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뭔가 원래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이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식사를 좋은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상황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심장에서 자율신경, 그래서 우리 신경 중에는 운동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은 내가 이걸 의지적으로 움직이겠다 했을 때 움직여주는 골격근 운동을 말하고 이 자율신경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와 장은 자율신경 중에서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뭔가 기분이 좋고 환경도 좀 편안하고 이랬을 때는 생각보다 식사를 좀 많이 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음식 먹으러 가기가 싫다든지 뭔가 불편한 일이 있거나 어떤 회사 업무상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먼저 이제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력 운동이 안 되어서 위장관 자체도 이제 근육처럼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몸이 차고 근력이 약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 척추가 이제 굽어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분들 자세가 이제 이렇게 네네. 구부러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위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안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 부는 분들 보면 이제 자제분들은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음식을 조금 더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꾸 조금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면 되는데 네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못 드시고 예. 먹고 오면 이제 그 다음 날 또 한의원에 와서 예, 자제분들이 이제 맛있는 거 사줬는데 조금 네.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기의 근력 운동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몸을 따뜻하고 근력을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예, 여성분들 같이 좀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항상 먼저 기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식사를 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네. 특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음식이 좀 배부르다 그러면 이미 그게 과식이고 음식을 먹기 싫어할 때는 안 먹이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소화 불량도 있지만 또 속쓰림도 올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뭐 식사 말고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러면 이 속쓰림에 또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속쓰림은 우리 몸에 있는 위장관의 안에 있는 이제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게 됩니다. 네. 예, 역류했을 때 예, 식도에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 위장하고 식도 사이에 괄약근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식도 괄약근이 열리고 음식물이 들어간 다음에 식도 괄약근이 닫히는데 네. 이 괄약근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입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도 괄약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이 위장관에 복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관에 복압이 올라가면 예,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위장관이 음식을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복압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식도 조임근을 괄약근을 상부로 이제 침범하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몸 자체가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몸 자체가 이제 차가워지면서 예, 위장관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또 하나 이때 지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위장관 위벽이 약해지면서 이때 이제 위궤양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여쭤봤듯이 그 소화 불량도 여러 가지 증상을 나 소화 불량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듯이 예. 속쓰림도 좀 여러 가지 증상을 속쓰린 것 같아라고 좀 이제 통합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화불량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 음식을 조금 많이 먹으면 손다리가 나른해져서 졸립거든요. 그쵸. 그래서 소화불량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쓰림 증상은 목에서 딱 명치 예, 중환 이 부분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가슴 쪽에 식도가 있고 식도 아래 이제 위장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위산이 역류하면서 이제 목을 자극을 했을 때는 이제 한방에서 매액기 증상,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고 예, 제일 큰 증상은 흉부에 이제 자결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속이 화끈거린다, 속이 쓰린다. 예, 그 다음에 속이 고춧가루 뿌린 듯이 화끈거린다. 이제 생목이 올라온다. 예, 그 다음에 명치 부분이 아프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린다. 이 증상을 그 위내시경을 했을 때도요. 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증상은 원인은 식도염 증상은 심하지 않아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증상이 심한데도 식도염 증상이 심한 원인이 심한데도 증상은
통증이나 쓰림 증상은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통증에 좀 더 예민한 사람, 통증을 좀 더 잘 견디는 사람에 따라서 쓰림이나 화끈거림을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소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쓰린 속에는 우유를, 더부룩할 때는 탄산 음료가 도움된다. 이거 제가 이제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디서 이제 봐가지고요. 네. 속 쓰릴 때는 우유를 이제 먹고 자고 속이 좀 더부룩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를 마셔가지고 좀 극 한번 하면 시원해진다. 이렇게 저도 이제 했던 방법인데 이거 틀린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속 쓰릴 때 우유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이 우유에는 칼슘 성분이 많고 또 칼슘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 분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를 우리가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장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식도 조임근, 괄약근이 열리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트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라든지 탄산음료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소화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밥을 물에 말아 먹는다. 네, 어른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께서 반찬이 이제 많이 있는데 밥을 막 물에 말아 드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소화가 안 돼서 그래.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떤가요, 박사님?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입에 이제 침이 안 나오고 우리 몸에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호르몬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식사를 물에 말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바로 잘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소화의 일차적인 단계는 입에서 저작작용, 씹어서 우리 몸에 이제 침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관으로 같이 소화효소와 같이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입맛이 너무 없을 때 물을 말아 먹는 경우에는 물을 말아서 입에서 좀 머금었다가 삼키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말아먹는 습관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화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방귀가 지독하면 장이 안 좋다?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50%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뭔가 단백질이라든지 소화효소가 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가스가 조금 더 독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이 평상시에 이런 분들이 좋아도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하는 분들은 냄새가 독한데 이에 반해서 한 50% 정도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소장이 약하거나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스가 나가면서 음식을 과식하지 않았는데도 방구 냄새가 독하다 이랬을 때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아까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이렇게 먹는 거지. 이 경우를 이제 환자를 보다가 보면 2시간 있다가 또 먹고 2시간 또 먹고 배고픔이 먹고 이러다 보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쉬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너무 자주 조금씩 먹게 되는 경우에는 위장관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4시간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이제 선생님의 의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치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예, 일단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의 증상의 이제 첫 번째는 항상 소화불량 증상은 과식입니다. 네. 예, 과식은 한방에서 이제 소도지제를 써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침치료나 그다음에 생활이나 식이요법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장관 기능 자체가 내려보내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몸도 차고 음식물이 위장관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벙벙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위장관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소화불량 증상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위와 장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걸 다 해놓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 옆에 이제 군것질거리를 놓잖아요. 이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될 때 이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우라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화불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은 선천적으로 이제 위장이 차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전반적으로 차가우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겨울에 소화가 안 된다, 밤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찬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위장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침이나 그다음에 뜸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속쓰림의 이제 치료 단계는 이 경우에 먼저 과식, 이 위에 복압을 올리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속쓰림 증상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좀 배가 나온 것 같다.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항상 좀 뭔가 든든해야 된다. 든든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위에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하면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배고플 정도로 해서 식사를 조금 속쓰림 증상이 치료가 될 때까지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근력이 약해서 식도 괄약근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식도 괄약근만 약한 게 아니라요.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재채기 할 때 기침하거나 갈 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광, 괄약근 자체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소화를 치료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소화 위장관 약만 써서는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보강을 해주는 한방에서 이제 원기를 북돋아주는 약을 같이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식사 양을 평상시보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적게 먹고 식사를 한 후에 이제 핫백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속쓰림 증상에 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속쓰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내시경을 했을 때 헬리코박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내과에서 헬리코박터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한방 치료 사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함께 있는 환자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59세 여성분으로 올
10월 초에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10년 이상 된 만성적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식사를 조금만 더하면 속이 쓰리고 또 속이 불편하고 가스도 차고 대변도 좀 참기가 어렵고 변이 항상 무르고 또 변을 봤는데 시원치가 않고 식사를 했는데도 항상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또 식사를 하고 나면 졸립고 나른해서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분은 이제 몸에 기운이 빠지면 쇼크가 올까봐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는 분이었고 항상 머리도 아프고 두통, 어지럽고 뒷목도 시리고 몸도 춥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염과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했지만 이제 효과가 적었습니다. 현재 이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분의 맥을 봤는데 왼쪽 맥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오른쪽 맥만 긴하고 성했습니다. 또 이분의 이제 그 가루를 봐서 오장에서 심장이 좀 약했고 몸이 차고 태음인 체질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위와 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도 약하고 몸이 찼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만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속쓰림 증상 또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요. 자율신경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약, 위장관의 소화를 강화시키는 약,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써서 2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소화불량과 속쓰림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이 이제 한방차는 소화불량에 대한 한방차, 속쓰림에 대한 한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화불량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실 때는 창출과 후박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이 약 자체를, 이 차를 소화가 잘 안 될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고 내가 과식했다 이랬을 때도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위산의 기능을 좀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괄약근, 식도 괄약근, 조임근을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이 좋은 차가 이제 백출과 치자를 약간 볶은 겁니다. 네. 노릇노릇하게. 그래서 백줄과 치자를 각각 이제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정도 해서 속이 쓰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소화불량 증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창출과 후박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한 한방차인데요. 창출은 대표적인 이제 위장관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창출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후박은 우리 몸에 이제 가스가 차거나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이제 심장 쪽에서의 자율신경 기능을 완화시켜 주면서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잘 보내게 해줘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고 헛배가 부를 때 한방에서 자주 이용하는 차입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네. 박사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오, 일단 강렬한 첫 맛은 달달하네요. 예. 달면서도 약간 뒤에 그 톡 쏘는 매운맛도 있는 것 같고 예. 쓴맛도 살짝 도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쌍머탕이라고 하는 예, 예. 거랑 좀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어우, 달달하니. 딱 먹는 순간 기운이 확 도는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이제 위장관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동의보감에 보면 약간 단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위장을 이완을 시켜주면서 암죽으로 잘 만들게 하고 네. 또 하나 약간 씁쓸한 것은 위장에 이제 식적이나 담음을 제거해주면서 약간 매콤한 향이 올라온다는 것은 순환을 잘 시켜주고 양기를 올리기 때문에요. 네, 네. 위장관을 따뜻하게 해줘서 예, 소화불량 증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어우,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네. 자, 소화불량과 속쓰림에 도움된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주세요. 예, 지압법도 이제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화불량에는 이제 위장관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육부혈의 이제 합혈인 예, 중환혈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중환혈은 우리 가스 배 쪽에 가운데 정중선이 있는데 배꼽과 명치의 이제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부분을 반드시 누워서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하는데 반드시 누워서 예, 무릎을 올리시고 예,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5초 누르고 5초 떼고 5초 누르고 5초 떼고 이렇게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배 핫백을 조금 배꼽 위쪽에서 명치까지 이렇게 핫백을 조금 놓아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혈은 이제 족삼리 혈인데요. 이 족삼리는 위에 합혈이라고 해서 위장관이 소화가 안 된다, 장에서 설사를 한다, 내가 좀 과식을 한다. 이때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예, 족삼리는 예, 무릎뼈의 바깥쪽에 보면 약간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오목한 곳에서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인데 두 번째 손가락을 무릎뼈 아래 바깥쪽에 오목한 곳에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 끝이 닿는 곳이 이제 족삼리 혈입니다. 이 족삼리를 예, 5초 누르고 예, 5초 떼고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는 예, 중환혈과 예, 삼음교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삼음교혈은 예, 위장관의 이제 위산 기능을 예, 조절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중환은 예, 명치에서 이제 배꼽의 가운데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예, 삼음교는 자신의 이제 내측 복숭아뼈의 가장 꼭대기에 자신의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끝부분을 대고 예,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 5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이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50% 정도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세 가지 혈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환혈을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와 삼음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집에서 핫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배와 이제 등 쪽에 앞과 뒤로 핫백을 따뜻하게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족삼리와 예, 삼음교를 예,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자세한 네.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키는 한 150 정도고요. 네. 몸무게는 52kg요.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8이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예, 위염이라는 걸 도다지 안고 살아요. 예, 그래서 얼굴이 붓기를 잘하고요. 네, 뭐 밥을 먹기 싫거나 그런 건 없고, 입맛이 좀 없다 싶으면은 애들이 그렇다고 뭐 홍삼 같은 거 하다 주면 그런 거 먹어야 아무 효력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수삼을 삶아 먹으면 밥맛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수삼을 삶아서 그냥 연하게 삶아서 먹는데, 그건 별로 모르겠는데 이제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우슬 뿌리하고 느릅나무 뿌리하고 삶아서 가끔 먹거든요. 네, 그걸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관절도 덜 아프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때는 그게 좀 조금 지나다 싶으면 속이 쓰리고 예, 붓길 자라고 약을 적여서 지금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 구절추하고 예, 삽추뿌리하고 육무추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환을 져서 놓고 먹으면 우유 깨끼지도 않고 소화가 잘 되니까 그거를 꾸준히 먹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삽추뿌리를 빠놓고서 있거든요. 구절추는 조금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육무추를 또 사다가 넣어야 되나 그렇게 그랬는데 그거를 좀 환을 져서 먹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현재 부작용 같은 양약, 건지.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은 주사로 맞고 예, 또 저기 골다공증을 주사로 맞고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하고 두 가지는 먹고 있어요 현재. 예, 그리고 이제 허리를 다쳐갖고 허리가 노다지 아프니까 예, 툭하면 병원에 가서 약 타당 먹고 저 약이 이것저것 많이 먹어줘요. 예. 수술하신 적은 있습니까? 허리 수술하고 새 들었어요. 아, 예. 지금 현재 소화는 위염 증상으로 있어서 이 위염 증상은 오래되신 거죠? 예.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매일 잘 보는데 약에 따라서 그런지 늘 설사비스름하게 놓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그렇게 안 저기고 그냥 꾸준하게 하루 어떤 때 두 번 볼 때도 있고 한 번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잘 봐요. 예. 소변은 저녁 때 몇 번이나 보십니까? 저녁에는 밤에 이제 자다가 한 번 보면은 아침에 보여. 예. 어머님 원래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얼큰한 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위염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수술을 했고 연세가 있어서 약해지시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시는데 원래 위염 증상이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게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야 관절이나 근육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잘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수삼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입맛이 좀 돋구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그 위장관 기능이 약하기는 한데 몸의 원기 자체나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삼은 이제 원기를 보하는 약이었기 때문에 원기를 보하는 그 수삼을 먹었을 때 위장관 약을 안 먹어도 소화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구절초나 삽주뿌리나 이제 익모초를 환으로 이렇게 드실 때는 위장관 기능이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위장관이 약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때 어머님 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소화가 되는데
어떤 예. 때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소화하고 지금 관절을 보강을 시켜야 되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심장하고 이제 원기를 보강하는 한방차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 보세요. 예. 예, 수삼 10g, 예. 예, 그 다음에 백출 4g, 백출 예, 4g, 4g, 예, 오가피 4g, 오가피 4g, 4g, 예, 우슬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그걸 물을 예. 저기 1000cc 넣고요. 1000cc요? 예, 물을 1000cc 넣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한 100에서 100cc 정도 나오게 이렇게 졸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12시 전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지금 양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약하고 텀을 1시간 정도 두어서 아침에 그때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예. 예, 편하실 때 한번 드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수삼이 좀 더 있으면 수삼을 예, 몸 예. 컨디션에 따라서 몸에 이제 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는 수삼을 한 10g 정도 더 늘리셔도 됩니다. 아, 근데 수삼 말린 건데요? 수삼을 말린 거예요? 예, 그러면 말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 10g만 넣으세요. 예. 예, 그건 이제 건삼이라고 하기 때문에 10g만 예. 넣어서 그걸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위염 자체가 있고 위장관이 약하기 때문에 알약으로 예. 드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처방 불러드리는 게 이제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슬이나 오가피가 허리라든지 다리, 관절을 보강시키는 약입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수삼은 인체 원기하고 심장을 보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걸 예. 차요법으로 해서 예, 달여서 차요법으로 드시는 게 위장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근데요, 예, 이제 지가 가끔 너무 속이 쓰려서요. 예, 약을 너무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감투로 삶아서 연하게 예. 이렇게 한 2번 먹으면은 그게 가람더라고요. 그것도 뭐 지장은 없는 건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약이 예. 많으시니까 이제 그때는 먼저 이제 약국에 어떤 때는 예. 그 약을 먹고 나면 이제 속 쓰릴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먼저 그 약사 선생님하고 내가 이 예. 처방받은 약을 먹는데 속 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먼저 상담을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박사님,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는 위험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이제 위험 증상에 대해서 좀 이제 파악을 하시다가 소화 또 관절, 예, 심장 원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관절이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예,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 허리 수술을 또 하셨고 네네.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면 관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해지십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바로 관절약이 들어가면 안 네.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우슬이나 두충, 예, 그 다음에 구절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때는 소화불량 증상이 없거나 위염이나 이제 속쓰림 증상이 없으면 네. 이 관절약을 바로 복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동의보감에서 치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예, 관절이 아프든 소화기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네. 예, 관절 자체가 강화되려면 그쪽으로 산소나 예, 피가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장이나 위장관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해야 되는데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 수삼을 먹고 일시적으로 소화 밥맛도 나고 이랬다는 것은 이 위장관 기능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운이 없고 너무 힘들면 밥맛도 없다. 그다음에 그쵸. 내가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난다, 원기도 쌩쌩하다 이랬을 때는 밥맛이 좀 김치 하나만 놓고 먹어도 꿀맛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병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칼슘 차단제가 있기 때문에요. 근육의 힘을 조금, 심장의 근육을 세게 수축하는 힘을 약간 이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과 또 나이가 오래 드시면서 위장관이나 관절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원기를 보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보를 해야 동맥을 통해서 관절을 통해서 피와 영양 공급이 가기 때문에 연세가 60 이상이다, 지병을 가지고 계신다, 수술을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과 이제 원기를 보강하는 약을 함께 이제 넣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박사님, 이 소화기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키면 좋을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식인데요. 과식이나 이제 폭식, 야식을 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과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그릇을 먹어야 과식인 분도 있고 한 그릇을 먹어도 과식인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인데 내가 식사를 하면서 먹으면서 배부르다, 배부름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과식이기 때문에요.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이렇게 복용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누구나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항상 스트레스와 이제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요하겠지만요. 제일 먼저 과식, 야식, 폭식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과 속쓰림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까지는 아니지만요. 방치할수록 증상이 다양해지고 또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지속되고 재발이 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